네, 안녕하세요. 바보빠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사람의 아이,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진을 불러오시고 불투명도 조절을 해줍니다. 다음에 스케치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테크니컬 펜으로 스케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려왔던 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나 거북이, 문재인 대통령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완성된 오브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나 동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러한 디테일적인 부분, 디테일적인 눈이나 코 같은 요소들을 한 번씩 그려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하나의 완성된 사물이나 인물 혹은 동물이 아닌 디테일 작업인 눈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실 얼굴을 그릴 때 중요한 요소이고 빠질 수가 없는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눈을 좀 디테일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이 사실 멀리서 보면은 되게 여성분들의 눈썹은 되게 아름다운 편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확대를 시켜서 보면은 막 그렇게 깔끔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분도 눈썹이 되게 멀리서 보면 예쁜 편이신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이게 화장품 때문에 이렇게 뭉쳐 있고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눈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펜 드로잉, 그러니까 스케치 과정에서 한 번에 칠해 버리는 게 어차피 선으로 이루어지고 블랙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색칠 레이어에서 따로 칠해줄 필요가 없어요. 색칠 레이어에서 칠해줄 거는 이제 이 눈썹 사이사이에 어떤 빈 부분들이나 살색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채색 레이어에선 칠해주시면 되고, 스케치 레이어에서는 눈썹의 어떤 결이라던가 모양을 잡아주는 스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케치로 눈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눈썹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얇게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눈썹뿐만 아니라 여러 털들이 그렇죠. 시작 부분에서는 조금 두껍고 이제 끝부분에 가면서도 얇게, 가면 갈수록 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펜의 두께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펜 두께 조절하기가 귀찮다 싶으시면 그냥 펜의 강약 조절과 굳이 펜 두께를 조절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신이 그리는 대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바로바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올 한 올 따라 그려줍니다. 원래 큰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털을 잡진 않죠. 근데 오늘은 이제 눈을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보는 시간이니까 한번 눈썹, 속눈썹까지 제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눈썹의 대략적인 라인이나 모양, 형태를 잡아줍니다. 다음에 이제 그 눈 알이 코 쪽으로 붙는 부분에 약간 살 같은 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부분 역시 좀 눈을 그릴 때 많이들 놓치시는데, 네,
이런 부분이 없다면 정말 부자연스러운 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눈동자를 그려 주실 텐데, 이제 보통 인물화 그리거나 초상화를 그리게 되면 눈동자는 그냥 동그란 라인으로 따게 되죠. 아무래도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엔 너무 도화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의 동공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동그랗게 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약간 이런 태양 같기도 하면서 약간 블랙홀 같기도 하죠. 이러한 그 모양들이 겹쳐서 생기는 것이 동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색깔이 되게 아름답죠. 이게 사람의 동공이 그냥 보기에는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확대를 시켜서 보면 볼수록 되게 아름다워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뭐 동공 인식 시스템 같은 것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할 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큰 라인들만 일단 잡아주고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런 실핏줄들은 펜으로 스케치를 하게 되면 너무 인위적이고 거슬리기 때문에 색칠 레이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색칠을 해볼 거예요. 색칠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페인트 들어가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지만 첫 톤은 크게 조금 삐져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덮을 거기 때문에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저는 약간 모든 인생을 지르고 봐서 문제긴 한데, 네. 일단 이 주위를 이렇게 살색을 칠해 주시고 크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톤 들어가셔야죠. 원래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두 번째 톤까지는 크게 칠하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작게 칠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작은 눈을 좀 확대를 시켜서 커다랗게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두 번째 톤도 지금까지 저희가 연습하고 그렸던 것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고 작은 붓을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톤을 넣을 때도 역시 이 눈은 참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굴곡이 되게 살아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지금 제가 그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되게 짙은 눈이기 때문에 눈 속에서도 굴곡이 되게 많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려주면서 그려주셔야 훨씬 입체감 있는 눈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선같이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이제 사람의 피부의 결을 나타낼 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면으로 따다기보다는 약간 선으로 그려주신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터치도 일부러 넣어주시고요. 사람 피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큰 인물화를 그릴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디테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두 번째 톤 들어가고요. 이 종이 외곽에 지금 위아래로 흰 부분들이 많이 거슬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문지르기 기능으로 살짝 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흰 부분으로 갈수록 원래 뚝 끊기고 어색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약간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곽 처리를 조금 해주시면, 이거는 원래 이 문지르기 작업을 하기 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미완성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해주면 그림이 미완성 같다는 느낌보다는 완성의 느낌이 듭니다. 완성은 했되 눈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풀어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들게 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치를 남기긴 했어요. 남기긴 했지만 너무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톤이 바뀌다 보면 이 톤 사이사이의 그 간격이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는 없어요, 누구든. 그래서 터치를 남기되 조금 이제 그 주변 톤과 어우러지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터치를 완전 지우진 않았죠. 완전 문대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결이 살아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다음 톤 들어갈 건데, 다음 톤부터는 이제 더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그림들과는 조금 다르게 세 번째 톤이지만 디테일하게 이러한 쌍꺼풀에 들어간 부분들 조금 강조를 해주면서 그릴 거예요. 이런 눈의 끝 부분들은 되게 나름 어두운 톤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이런 눈의 끝 부분들 칠해 주시고요. 이런 눈꺼풀이 우리의 동공, 눈 알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명암이시겠죠. 네, 이런 부분들 살려주시고, 약간 약한 터치로 그 주위를 어우르듯이 이런 식으로 조금, 네, 이런 식으로 터치를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양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살짝씩 터치 넣어주시고요. 밑에 애교살 있는 부분 양감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조금씩 터치를 넣어주면서 훨씬 부드러운 양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됐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눈동자와 코 쪽으로 가는 이쪽 살 부분 마찬가지로 칠해 주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핏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피부는 아니고 약간 이제 피부 안쪽의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이런 살짝 붉은 톤을 넣어 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입술 톤보다 살짝 붉은 기를 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붉은기가 있긴 있되 이제 입술의 붉은 정도보다는 약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두운 톤은 살 쪽의 어두운 톤이랑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터치를 넣으면서 지금 그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딱히 문지르기 작업을 안 해줄 거예요. 해주면 또 어색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눈동자가 돌아가는 부분을 그릴 거예요. 약간 회색 톤을 잡아주시고, 여기서는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일단 눈알 미백 작업을 해야죠. 조금씩 삐져나온 부분들 이제 깔끔하게 마치 아이봉 쓰듯이 싹 청소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아이봉은 저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옛날엔 좀 썼는데 이제 일본과의 어떤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나서부터는 시국이 이런지라 내 맘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하려던 이제 눈동자 작업 해줄게요. 지금 불투명도를 줄여줘서 훨씬 톤이 약하게 됐죠. 물론 이걸 색감으로 조절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뭐 개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눈동자는 이제 살에 비해서 그렇게 결이 많지가 않아요. 조금 매끈매끈한, 훨씬 매끈매끈한 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지르기를 해서 풀어 주시고요. 네. 이제 어색한 부분들 다시 브러쉬로 치워주시고, 반대쪽 눈알 살짝만 칠해줄게요. 문지르기로 문대주시고요. 네, 됐죠? 다음에 윗부분을 조금 제가 덜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윗부분도 잡아 주셔야 돼요. 눈알은 동그랗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튀어나온 하이라이트 부분을 제외하곤 양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됐고요. 눈동자를 한번 칠해 볼게요. 눈동자 색은 되게 인종마다 다르고 다채로워서 사실 무슨 어떤 인종을 그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약간 파란색의 눈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스케치를 해놨던 동공의 그 동그란 부분 안쪽으로 조심조심 색을 채워주고요. 네. 다음에 앞부분은 이제 어차피 다른 색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채워주셔도 돼요. 시간 낭비죠. 굳이 채웠다고 한. 다음에 눈동자의 메인 색은 이 색이지만, 그 눈동자 동공에 이제 또 그 가장자리 부분 색깔이 약간 채도가 더 있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얇게 해주시고, 채도가 조금 더 있는 색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동공의 결을 따라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약간 어두운 인디고 계열이죠. 인디고 계열로 이 바깥쪽 동공의 어두운 부분 잡아줄게요. 이런 눈꺼풀과 만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둠이 제일 많이 지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동공에서. 이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 칠해주시고요. 문지르기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네요. 동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많은 색이 들어가서 눈동자를 만드는 게 훨씬 사람이 다채로워 보이고 되게 눈이 예뻐 보여요. 마치 애니에서 나오는 그런 눈처럼. 그래서 눈동자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주시고, 다음에 이제 이 파란 동공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약간 노란 계열의 동공, 마치 지구의 외핵 같은 포지션에 있는, 네, 노란 부분 칠해줄게요. 조금 키워서 칠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고, 네, 조금 더 채도가 있는 노란색을 사용해서 이제 펜을 이용해서 조금 묘사를 해볼게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펜과 페인트는 각각 브러쉬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맞는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선적인 요소들이 필요해서 저는 선적인 요소들을 할 때는 페인트는 거의 쓰지 않고요. 펜 툴을 많이 쓰죠. 왜냐면 페인트 툴은 너무 필압 감지 능력이 세기 때문에. 하지만 펜 툴은 필압이 그 약하고 강하고의 그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이런 선적인 걸 할 때는 항상 펜 툴을 사용합니다. 페인트 툴이 아닌. 하지만 뭐 그거는 개인 차이니까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원래는 문지르기 기능을 할 것 같은 이런 경계 라인 부분에도 문지르기가 아닌 살짝 그 붓의 농도를 뺀 툴을 사용하고 있죠. 항상 뭐 어떤 장면에서 어떤 부분을 그릴 때 어떤 펜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전혀 없고요. 항상 그릴 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사람마다 달라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편한 툴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른 게 편하시다고 하면 다른 걸 그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본인이 편한 걸 사용하는 게 중요한 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공의 내핵 부분과 외핵 부분이 만나는 이 부분에도 지금 관찰을 해보니까 약간 이렇게 털 같은 텍스처들이 조금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해파리의 그 촉수 같기도 하고요. 약간 민들레 씨 같기도 한 그런 질감의 묘사들이 있네요. 역시 인간의 눈은 참 신비롭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윗부분의 양감을 조금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부분 지금 어둠이 너무 안 잡힌 감이 있어서 이쪽 부분까지는 조금 어둡게 잡아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눈동자의 내핵 부분인데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완전 블랙이 덮여있기 때문에 저도 블랙을 그대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으로 갔죠? 해주신 다음에 이제 내핵과 외핵이 만나는 부분에서 또 이러한 경계 묘사들을 조금 해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문지르기를 지금 한번 사용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위에 톤도 더 추가를 했고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 조금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어두운 부분들 문지르기를 해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눈동자 동공에서 가장 어두운 면을 잡아줄게요. 이게 그림에서는 항상 블랙이 중요한 게 블랙이 들어가야 그림의 무게가 잡히고 그림의 어떤 기준점이 잡혀요. 이 부분이 이만큼 어두우니까 다른 어두운 부분은 이 정도의 명도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자기만의 기준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림에서 어두운 면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눈동자의 이제 바깥 부분에서 살짝 하늘색 톤의 또 뭔가 묘사가 있어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약간 그 라면 뿌셔뿌셔, 근데 뿌셔뿌셔 어릴 때 참 많이 먹었는데 뿌셔뿌셔 모양 같은 재질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저는 뿌셔뿌셔를 먹을 때 완전 상남자 스타일로 먹어요. 일단 뿌셔서 가루를 넣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뿌신 다음에 그거를 입에 넣어요. 그 다음에 가루를 입에 넣어요. 그래서 입 속에서 믹스를 해서 먹는 거죠.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먹는 게 뭔가 좀 멋있더라고요. 저는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남자라서. 별명이 가오리였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 이런 식으로 약간 눈동자에 이런 털 같은 부분들 묘사를 좀 해주시고, 약간 푸른 이런 하늘색 계열의 터치도 조금 있어서 이런 묘사도 조금만 해줄게요. 지금 제가 굉장히 대충 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모양을 잡을 때는 이 모양의 패턴을 저희가 파악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패턴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눈동자가 주는 느낌만 가지고 그 느낌으로 그려야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정확히 그리려면은 포토샵을 이용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손으로 승부를 하는 승부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조금 이제 외국인의 어떤 눈 같은 저기가 있죠. 느낌이 나죠. 다음에 이제 동공에 지금 양감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동공의 양감을 좀 잡아줄게요. 쉽게 말하자면 동공을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잡아주시고, 살짝 화이트 작업을 해주는 게 훨씬 실제감이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문지르기를 조금 해주시는 게 나아요. 화이트가 문지르기가 없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뜬금없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살짝 화이트를 잡아주시고, 다음에 이제 눈썹 부분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살색에서 어두운 약간 세피아에 가까운 톤을 잡아주시고요. 아닙니다. 눈썹이기 때문에 거의 정말 어두운 그레이 톤을 사용을 해볼게요. 조금 더 두께를 두껍게 키워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은 사실 위에 부분에 비해서 훨씬 눈썹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잡아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에 부분은 이제 여성분들 화장을 하실 때 마스카라 같은 걸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이거는 화장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약간 핑크빛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핑크빛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퍼플기도 보이네요. 이 정도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화장하신 부분들을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화이트 작업을 조금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합니다. 사용을 해서 이제 피부의 결을 다 일일이 그릴 수는 없어요. 너무나 수많은 결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리긴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느낌만 잡아주시는 거죠. 간단하게 느낌만 딱딱딱 잡아주시면 그래도 피부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부분을 페인트로 화이트를 그냥 똑 하고 찍게 돼버리면 정말 어색하거든요. 사람 피부에는 분명히 결이란 게 존재하고 모공도 있고 여러 규칙적이진 않지만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렇게 띡 찍어버리게 되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화이트를 좀 찍어주시고, 다음에 이제 눈동자의 어둠이 지금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눈동자의 어둠을 살짝 잡아줄게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잡아주시고, 이제 정말 미세한 작업이긴 한데 핏줄 그려주겠습니다. 핏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잉크라는 게 훨씬 디테일하게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핏줄 같은 부분에는 실제로도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튀는 색으로 하지 않아도 전혀 무관합니다. 핏줄 같은 경우에는 보일 듯 보이지 않듯 보일 듯하게 그려야 돼요. 이게 너무 시선을 많이 잡게 되면 공포영화 찍는 것 같거든요. 귀신도 아니고. 최대한 살살 얇은 펜을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죠? 이제 지금부터 할 작업은 이제 마무리 작업인데, 눈알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윤기 있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조금 어두운 톤을 가져와서, 너무 붉네요. 농도를 좀 죽이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신 다음에, 지금 동공과 이 눈알의 흰 부분이 너무 경계가 뚜렷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죽여주는 작업도 해줄게요. 문지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외곽 부분 살짝 이렇게 문지르기 방향도 동공의 이 결을 따라서 가줍니다. 됐죠? 다음에 이 눈알 내에서도 살짝 경계를 흐려주는 문지르기 터치들을 조금씩 넣어줄게요. 이렇게 문지르기를 동공에서 계속 넣어주는 이유는, 동공은 상당히 반짝거리는 재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물 때문에 그러겠죠. 피부는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지만 동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문지르기 작업을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된 오브제나 인물을 그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려봤는데, 이러한 작업을 필요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또 어떤 걸 그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을 그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디테일한 부분을 그려보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뿅!